네, 해당 조사를 실시한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죠. 3.1% 내에서 접전 양상인데요. 다른 뭐 어제까지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걸로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어제 그 토요일, 일요일 후보 등록하고 일요일 날 최종 그 마감을 하면서 여러 조사기관, 언론사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예. 그 추세를 보면 그 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조사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박빙의 그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저희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인데 정확히 3.1% 차이로 예. 문재인 후보가 그 박빙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번 사자 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구도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중에서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또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도 좀 살짝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사자 대결은 그 홍준표 후보나 예. 그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를 예. 이제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후보들은 뭐 반발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가상 대결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유승민 후보가 그 사퇴를 할 경우, 경우에는 예. 지금 3.1% 차이에서 3.8% 차이로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 반사이익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 이제 안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0.7% 차이로 역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향후 어떤 행보나 이런 예. 부분에 많은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어디까지는 이제 가상 가상 대결이라는 대결입니다. 거를 예. 염두에 두시고 실제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렇죠. 또 두고 봐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2배 이상 앞선 결과죠? 예, 2배 이상 앞선 결과고요. 예. 이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금 현재 표심보다는 그 본인들의 지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2주 전에 저희 YTN과 조사했던 결과에서 당선 가능성이 한 3% 정도 빠졌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4%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전에는 38% 차이였는데 지금 31% 차이로 좁혀졌다. 예. 만약에 지금과 같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 1, 2주 정도 이어진다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떤 그 차이는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어쨌든 후보들을 보고서 유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에서 보면 유권자 가운데 아직 누구를 찍을지를 정하지 못한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뭐 후보들의 구도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남은 뭐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변화 가능성 속에서 여전히 이제 현재의 판세가 이른바 양강 판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앞으로 남은 몇 가지의 변수들 그런 TV 토론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또 후보들의 어떤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이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예. 여전히 판세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지층의 충성도라고 할까요?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지지할지도 이제 물었는데요. 후보에 따라서 지지층의 예. 어떤 견고함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데 비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유동적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그 현재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 예.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한 66.1%로 전체 평균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특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로의 확대가 앞으로 과제라고 했을 때 예. 특히 홍준표 후보 지지자를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자로 하느냐 이슈인데요. 예.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그 결집도가 앞으로 충성도가 71.5%로 상당히 높다. 예. 그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온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일부 겹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표심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상당한 여러 가지 딜레마를 좀 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드 배치 당론이라든지 또 의석수가 현재 39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정 운영을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러한 딜레마도 있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 대구 경북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예. 후보와 비교해서 예.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중도 보수 표심으로 다가갈수록 예. 상대적으로 또 호남에서 보면은 약간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빠져가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조금 더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딜레마를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지금 양강 판세에 있어서의 안철수 후보의 어떤 조금 더 약진 가능성 이런 부분의 변수가 결정적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극복을 한다면 정말 이 호각지세의 흐름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텐데 예. 만약에 현재 같은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계속 처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예. 지지층의 충성도라든지 이 호남과 대구 경북의 이 엇박자 이것이 상당히 안철수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될 것. 지지층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뭐 지지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확장될 수도 있다. 이제 네. 이런 그 양날의 칼이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보수층 표심이 흔들리면서 이 단일화 명분에 어떤 힘을 보탤지 그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혹시 뭐 앞으로 어떤 그 가능한 후보들은 뭐 이제 다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단일화라고 할까 이제 그런 구도의 변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를 됐을 때 이게 뭐 지지율이 확 뛴다든지 반대로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또 지지율이 확 어떤 확장을 하면서 의미 있는 어떤 지지율이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대선 이후를 내다본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각축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 대표되는 이 두 보수 정당의 각축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라는 예. 것이고 오늘 이제 선거 보조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정당에서 최소화해 가면서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도 실시가 됐죠? 예, 네,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후보들의 호감도라고 하면 현재 지지도와는 좀 다른 어떤 그 확장성, 예. 외연의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그 호감도가 제일 높은 상태에 있고요. 근데 예.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2주 전에 비해서 좀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0%를 넘었었는데 50% 선이 무너졌고요. 반면에 TV 토론의 영향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문재인 후보나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의 호감도가 좀 상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호감도를 더 확장해 가면서 예. 어떤 확장성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호감도가 전보다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외연 확장 측면에서 예. 좀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어떤 그 사인이 예.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께서는 이 같은 호감도 변화가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기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예상보다 안철수 후보는 훨씬 못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 워낙 이제 뭐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예.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그 김미경 교수가 이제 보좌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기타 뭐 장 보는 거 이런 것을 시켰다. 이른바 이제 공사 구분이 좀 불명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것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뭐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이런 몇 가지 어떤 실책들이 최근에 몇 개 좀 겹쳤어요. 예. 이러면서 이것이 좀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TV 토론은 뭐 이제 한 번 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의 어떤 그 네거티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말씀하실 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세대 간의 대결 구도 양상이 두드러졌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중도의 이미지를 갖고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 골고루 지지를 얻는 그런 그 본인의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20, 30,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2배 이상 앞서는 구도를 갖고 있고요. 예.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거의 3배가량 앞서는 그런 세대 간의 그 대결 양상이 마치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의 대결처럼 예. 그런 세대 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같은 결과가 투표까지 이어져야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대별로 투표율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종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거치면서 보면은 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조금씩 예.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사 결과에서 물어보면은 투표하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좀 낮거든요. 과거에 예. 비해서.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인구 구성비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20대, 40대가 높지만 인구는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60대 이상은 과거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줄었지만 인구 구성비는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늘어난 인구 구성비와 떨어지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예. 2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꼭 투표하겠다는 그 의향과 줄어든 인구 구성비를 같이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어느 정도 좀 그 정확한 투표율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 예상은 어렵습니까?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요? 예, 투표율 예상은 어렵고요. 예. 아무래도 지난 대선의 투표율과 비교해서 예.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이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거를 뭐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난 대선 투표 실제 투표율보다 예. 지금 현재 적극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응답하는 것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율을 그대로 투표율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차이가 3.1% 포인트 오차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저 여론조사 방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에서는 10% 포인트 이상 뭐 오차 범위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결과도 나오고요. 네. 여론사마다 이렇게 저 편차들이 큰데 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볼 때는 일단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조사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 방식, ARS 조사와 사람이 직접 전화로 하는 전화 면접 방식의 차이에 의한 그러한 경향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이번 본 조사는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하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조사들은 대부분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지금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10% 이상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ARS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되게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게 힘들지만 기계로 요청이 오면 그걸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하려고 하지 정치에 조금 관심이 덜하거나 예. 좀 중도 성향의 이런 사람들은 그 ARS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좀 양극단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할 개연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ARS 조사는 좀 어떤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 예.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그러한 것을 추가해서 현재 우위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표명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응답률도 많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말이죠. 예. 전화 면접하고 ARS 조사할 때 응답률은
응답률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까? 이를테면 뭐 100통 전화했을 때 몇 예. 명이 응답을 하더라 하는 응답률 말이죠. 예, 응답률 같은 경우 저희 이번 조사는 응답률이 15.3% 나왔는데요. 100명 중에 15명이 응답했다는 응답을 얘기죠. 했다는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로 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끊어버리면 되지만 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예. 해가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응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것이 대표성 측면에서도 더 이제 양질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선이 21일 꼭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양강 구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네.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막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지 호감도 차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계속되는 TV 토론 같은 거 앞으로도 한 5번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의 여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서 어떤 판세가 여전히 좀 막상막하의 호각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내일 또 KBS 토론회는 그 스탠딩 지난번에 그 예.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와 예. 또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뭐 있었던 그 후보들의 움직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양강을 좀 비판하는 예. 얘기를 했는데 잠깐 우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도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바로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 이런 분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대북 정책에 한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동안은 이 뒤에 잘 숨어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왜 이 시점에서 이 양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저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주로 이제 지금 저 부분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의기투합을 했죠. 예.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매섭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대구 경북의 지금 현재 지지율 같은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로서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이른바 텃밭이라고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그 기세 자체를 안철수 후보가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굉장히 강한 공격, 특히 안철수 후보의 뒤에는 박지원 대표가 있다라고 박지원 대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게 결국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 등등등 해서 이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대비되는 구시대적인 어떤 이미지와 또 김대중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제 호남의 세력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킴으로써 예. 결국은 대구 경북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시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의도를 갖고 집중적으로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 공세를 오늘 펼친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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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제주를 갔다가 야권의 어떤 바로미터, 야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호남도 네. 찾았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의 말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주 못 초자왕 미안하우다. 장도 반갑습니다. 저는 내년 4월 3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4.3 주년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민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당 창당 발언인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구를 찾아서 통합 행보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선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예, 후보들의 얘기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YTN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